비연속 메모리 할당의 두 번째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페이징이라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논리적인 주소를 페이지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메모리에 할당하는 방법이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속 할당에서 발생했던 외부 단편화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긴 했지만 프로세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단편화라는 문제가 새롭게 야기되어졌고, 특히 각 페이지들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비연속 할당 방법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한 논리적인 주소들을 페이징에서와 같이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는 소위 가변적 길이의 덩어리로 나누고 각각의 덩어리들을 연속적이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리킵니다. 왜 가변적 길이로 두었냐라고 하면 나누어진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 어떤 연관된 정보들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위 나누어진 각 덩어리들에 대한 공유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논리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연관된 정보들의 덩어리들, 즉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페이징에서는 고정된 길이의 페이지들의 집합으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가변적 길이에 하지만 연관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리주소 공간들이라는 것을 단순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바이트들의 나열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 길이가 다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정보들의 묶음인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들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크게 따져본다라고 하면 코드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힙 세그먼트 이런 형태로 현재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진 개별적인 영역별로 세그먼트를 할당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코드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서브루틴별로 혹은 라이브러리 함수 부분별로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서 세그먼트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 이렇게 개별적인 세그먼트들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sqrt라는 함수를 포함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부분을 한 세그먼트로 두었다라고 하면 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세그먼트는 현재 프로세스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에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역시 공유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아니지만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영역, 이런 부분들이 다 코드 영역에 해당하겠죠. 이런 코드 영역들은 프로세스들이 수행되어질 때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 부분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번 호출되어진다라고 하면 각각의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들을 역시 다수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관점에서 본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세그먼트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덩어리들이고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데 관여가 되어지겠지만 이 정보들을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연속적이지 않은 공간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 역시 페이징이라는 방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주소 공간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실제 물리적인 주소 어디로 매핑할 것인지를 변환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위 매핑 테이블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CPU가 특정 논리적인 주소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 접근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세그먼트가 실제 메모리에 어디에 할당되어져 있는지를 그 변환 테이블을 통해서 찾아서 매핑해주게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지겠죠. 자, 다만 페이징과 다른 점은 각각의 세그먼트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의 시스템 내부에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 수행되어지고 있을 때 각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그먼트들이 메모리를 할당받고 또 프로그램이 끝나고 해제되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면 마치 연속 할당에서처럼 각각의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가용 메모리 공간들이 서로 다른 크기로 잘게 나뉘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들의 총합은 큰 용량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나누어진 각각의 부분에는 오로지 하나의 세그먼트만 할당할 수 있다 보니까 가용 홀들의 합들이 설사 많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속적이지 않아서 특정 세그먼트를 할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은 연속 할당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를 연속된 공간에 할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어지는 각각의 가변적 길이의 세그먼트들을 비연속 할당하되 한 세그먼트는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하게 되어져서 여전히 외부 단편화라는 문제는 발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프로세스 전체가 아니라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어지는 세그먼트들을 할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외부 단편화로 인한 문제가 연속 할당의 경우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페이징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서 물리적인 주소로 매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논리적인 주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논리적인 주소 부분을 소위 세그먼트 옵셋 부분과 세그먼트 넘버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한 세그먼트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몇 비트를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주소에 대한 실제 할당되어진 물리적인 주소로 매핑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이라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고, 역시 세그먼트 테이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 어딘가에 PCB 블럭이 있다면 PCB 블럭 같은 데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TLB 같은 고속의 캐시 메모리 같은 것을 통해서 캐싱해서 사용을 하는 일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에요. 다만 세그먼트 테이블은 페이징 테이블과 다르게 각각의 세그먼트가 위치한 물리적인 주소값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현재 세그먼트의 길이라는 정보도 저장을 해주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페이징과 다르게 각각의 세그먼트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효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현재 세그먼트의 길이를 페이징 테이블 내에 포함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걸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세그먼트 테이블이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가리키도록 할 것이요. 또 세그먼트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현재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세그먼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즉 현재 프로세스는 몇 개의 세그먼트들의 집합인지를 저장을 해주는 레지스터들이 더불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 프로그램은 5개의 세그먼트로 나뉘어졌는데 6번째 세그먼트를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일들은 허용되지 말아야 되겠죠. 블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 CPU가 하나의 논리적인 주소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세그먼트 내 옵셋 값과 세그먼트 번호 값으로 구분을 해본다라고 했었죠. 그 세그먼트 번호를 통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를 찾게 되어지고, 그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에 대해서 현재 베이스 값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 값이 될 것이고, 리밋 값은 현재 세그먼트의 최대 길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세그먼트 내의 옵셋 값이 현재 그 세그먼트에게 할당되어진 최대 크기 값보다 더 크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세그먼트의 길이가 100바이트다 라고 했는데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옵셋 값이 110이다 라고 하면
내 세그먼트 바깥을 접근하고자 하는 뭔가 잘못된 접근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할 것이고, 부적절한 접근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세그먼트에 할당되어진 크기보다 더 작은 옵셋 값을 가지고서 접근하려고 할 것이요, 그 값을 베이스 주소 값에 더해서 실제 메모리 주소 값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페이징에서와 다르게 고정된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세그먼트들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0번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1400번지에 할당되어져 있되 현재 그 세그먼트의 길이가 1000바이트다 라고 하면 소위 1400번지부터 2400번지까지가 0번 세그먼트에 할당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2번 세그먼트 볼까요? 2번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그먼트 옵셋 값이 2가 되어져서 현재 메모리 4300번지에 할당되어졌는데 그 길이가 400바이트다 라고 한다면 4300부터 400바이트의 길이가 세그먼트 2에 대한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서로 분리되어진 또 연속적이지 않은 영역에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그멘테이션 구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일단 페이징과 비슷하게 동적 할당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실제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져 있는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는 보호 비트나 유효 비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특정 세그먼트들에 대한 수정 여부들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유효성 여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두 부분은 페이징의 경우와 거의 유사할 것이고, 세 번째 공유라는 부분은 페이징과는 다르게 세그먼트라는 것이 의미 있는 연관된 정보들의 한 덩어리이다 보니까 페이징과는 다르게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공유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세그먼트라는 것이 서로 다른 길이다 보니까 역시 페이징과는 다르게 할당하고자 했을 때 아무데나 어디든 할당하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들을, 즉 할당과 해제 후에 메모리 홀들이 좀 덜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외부 단편화 문제가 덜 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당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연속 할당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first fit이나 혹은 best fit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적합한 홀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딱 맞는 홀들에게 할당해 주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방법들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외부 단편화라는 문제는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페이징과 다르게 내부 단편화라는 문제는 전혀 발생되어지지 않겠죠. 세그먼트들에 대한 공유와 관계되어지는 그림을 좀 살펴보면 현재 메모장과 같은 에디터 프로그램을 2번 수행했다라고 했을 때 각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지만 서로 달라질 내용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메모장을 통해서 편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기능들 자체는, 코드들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두 메모장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코드 영역을 담고 있는 세그먼트인 세그먼트 0번에 대한 것을 현재 43062번지에 할당했다라고 했을 때 1번 프로세스도 2번 프로세스도 같은 세그먼트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별로 할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특정 페이지가 어느 영역에 할당되어지는지 또 그 영역에 할당하는 페이지가 몇 개가 되는지 등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으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은 다소 프로세스 간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시스템 내에서는
페이징이라는 방법이나 혹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구조들을 병행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한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이라고 해서 소위 하나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들을 세그먼트로 나누되 그 나누어진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다시 페이징하는 방법으로, 즉 세그먼트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같은 데이터들의 그룹인 것이고 그 논리적으로 같은 데이터의 그룹을 페이지로 나누어서, 즉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메모리에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는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할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의 각 페이지들이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라는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또 페이지라는 것을 그저 논리적인 주소 공간을 일정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한 프로세스 내에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인 세그먼트들을 페이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그먼트에 대한 페이지냐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좀 다소 명료하게 파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이라는 방법이 그냥 전통적인 페이징 방법과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페이지별로 나눈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차이점은 전통적인 페이징은 한 프로세스에 속한 논리 주소 전체를 페이지로 나눈다 보니까 아마도 모든 페이지들은 꽉꽉 채워져 있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만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즉 페이지가 할당되었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남아도는 남겨진 그런 메모리 공간이 존재할 것이에요. 반면에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이라는 것은 일단 프로세스를 세그먼트라는 가변적 길이의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으로 나누고 나서 페이징을 하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로 손실되어지는 메모리가 어쩌면 각 세그먼트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다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메모리 손실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유 세그먼트에 대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